안녕하세요 여러분, 법을 좋아하는 인간 법조인 나돌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경찰의 수사 의지와 사법경찰관이 작성하는 피의자 신문 조서의 내용, 구성의 자유, 이런 주제로 좀 푸념을 좀 늘어놓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목이 좀 거창해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실무에서 제가 많이 느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뭐 경찰의 수사 의지가 없다,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로 그게 어떻게 문제가 되는 거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솔직히 수사라는 게 뭐 아직까지 뭐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뭐 몇 개 안 되는 단서를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좀 유식한 말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 가는 어떤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수사 방법이라는 게. 근데 진짜 이게 담당 경찰관이 누구인지, 첫 수사는 보통 경찰이 하니까, 그리고 담당 검사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좌지우지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수사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다 잡았던 범인 놔주게 되는 거고, 뭐 수사 의지가 정말 강력한 경우에는 뭐 심지어는 그 고소 고발이 없더라도 인지로 해서 인지 사건으로 처리해서 스스로 이제 찾아 나서는 경우도 있겠죠. 실제로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같은 문제를 놔두고 누가 수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담당자가 일선 경찰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유죄 무죄가 엇갈릴 수 있다는 게 참 통탄할 노릇이긴 한데 실무상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제 경찰서를 이제 가보시면은 제일 먼저 이제 피의자를 데려다 놓고 뭐 작성하게 되는 이제 공식적인 문서는 피의자 신문 조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들어가면은 피의자 앞에 앉혀놓고 경찰관이 이제 하나하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신문이죠. 그러니까 뭐 관련돼서 사건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12년도에 이제 사기꾼 새끼를 고소를 한 사건이 있는데 12년도인가 13년도인가 같은 조금 돼갖고 근데 이제 맨 처음에 가니까 그 경찰이 하는 말이 이거 고소를 왜 하러 왔냐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놓고는 저한테 이제 들이밀면서 기사 하나를 이제 스크립 해놓은 거를 앞에 읽어보라고. 읽어봤더니 내용이 우리나라는 고소 고발 공화국이라 뭐 사기의 경우에는 80% 이상 뭐 혹은 90%까지 불기소 처분이다. 그러니까 너가 고소를 해봐야 실제로 이게 처벌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이걸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 양반이랑 뭔 얘기를 하겠냐고요. 예? 나는 이제 사기라는 게 확실해서 나름 증거랑 뭐 녹취 파일하고 기타 뭐 여러 가지들을 이제 증거로 제시를 하면서 고소를 하러 온 사람인데 그런 걸 들이밀면서 이제 고소를 왜 하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참 피의자 신문조서 이거 질문 내용은 정형화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담당 경찰관이 고소장이나 뭐 고소 내용, 뭐 구두 진술이든 이런 거를 이제 고소인의 진술 같은 것들을 들어보고 자신들이 이제 좀 혐의를 밝히기에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이라는 거를 이제 그 내용으로 그냥 임의로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건데 근데 이것도 면밀히 검토를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대충 뭐 진짜 아닌 말로 진짜 시간 때우기 식으로 뭐 신문을 위한 신문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가능해. 극단적인 예예요. 그냥 좀 쉽게 이해를 하시라고. 사기꾼 새끼한테 뭐 돈을 언제 받았습니까? 돈은 왜 갚지 않았습니까? 뭐 어떤 명목으로 돈을 건너받게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봐야 뭔가가 이제 나오겠지만 그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그런 거예요. 아유, 저 피의자로 지금 계시는데 제가 뭐 어쨌든
신문을 해야 되니까 간단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진짜 아니면 우스갯소리로 그날 밥은 몇 시에 드셨어요? 뭐 오늘 점심은 드셨나요? 뭐 드셨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이론상으로는 돼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너무 드러내놓고 피의자 신문을 엉터리로 하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겠죠, 경찰관들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직접 경험을 해본 건데, 아니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실체적으로 되게 물어봐야 되는 핵심적인 질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실관계들에 대해서 진술을 이렇게 받아내는 거, 피의자의. 근데 그렇게 물어보라고 몇 번을 얘기를 하고, 뭐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에는 고소장에다가 그 피의자 그 신문할 내용들을 이렇게 리스트를 쭉 해서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다 해야 되는데 지들 딴은 이제 그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과감하게 스킵하고 그냥 지들이 물어볼 것만 물어보더라고.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고소인은 너대로 그냥 네 장단대로 춤추고 나는 그냥 내 식대로 하겠다. 물론 그게 법상으로 이렇게 위법한 건 아니에요. 어차피 수사관이 수사를 하는 방식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꼭 고소인이 뭐 이런 걸 물어보라고 해서 꼭 물어봐야 된다는 어떤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 사람들이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어차피 월급은 나오는 거잖아요, 경찰들이. 월급 나오고 이게 기소가 됐건 불기소가 됐건 상관없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왜냐면 자기들은 피해자가 아니니까.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고소를 해도 경찰부터가 수사 의지 자체가 없으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사건이 무마가 되는 거고, 괜히 사람만 피곤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그래도 요즘에는 세상이 좀 더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져 갖고 뭐 꼭 이렇게 강권해서 수사관들한테 피력을 하면은 마지못해 물어봐 주는 것도 있고요. 근데 기본적인 태도는 잘 안 바뀌는데, 그 왜 경찰들이 이렇게 수사 의지가 없는가에 대해서 조금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결국엔 그런 것 같아요. 뭐 처음에 경찰로 임명돼서 뭐 일선 담당 뭐 경제과라든지 뭐 이런 데로 배속이 돼서 처음엔 열심히 하겠죠. 근데 자기들도 알거든요. 어차피 자기네들이 조사 다 하고 이렇게 조서 꾸며갖고 검찰로 옮기면은 검찰에서 뭐 그대로 기소가 되는 것도 아니고 불기소로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경찰은 그냥 되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무시를 당한다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의지는 줄어들고 어차피 월급은 나오고 뭐 큰 타격 없고 이러니까 그냥 대충대충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좀 그러지 좀 맙시다. 진짜 피해를 당한 사람은 정말 단돈 1,000만 원이라도 진짜 억울하다고요. 물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처벌하는 것 자체도 안 되겠지만, 정말로 다 잡아놓은 고소인들이 다 잡아놓은 증거도 다 마련해갖고 거액을 들여 녹취록까지 막 만들어갖고 오고 이렇게 했으면 좀 그 성의가 괘씸해서라도 좀 최소한 피해자랑 공감까지는 못하더라도 좀 자세히 들여다 봅시다 좀. 그래야지. 뭐 밥은 드셨어요? 그날 밥은 왜 드셨나요? 돈은 왜 안 갖고 계신 거예요? 갚을 거죠? 이게 뭐냐고요. 정말 이 뭔가 그 수사에도 너무 또 재량이 많은 거 아닌가. 근데 뭐 이걸 일일이 또 규율하긴 또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어쨌든 간 경찰 정신 차립시다. 어쨌든 피해를 안 당하는 게 중요하겠죠. 어쨌든 사기꾼들 조심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